네, 비트코인이 아주 순조로운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68,000달러 중반까지 치고 올라서는 힘을 확인해주면서 이대로 이렇게 이 서머 랠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월 종가가 67,500달러 부근에서 마감이 됐고 그래서 강세 상황을 확인을 해줬고 주간 종가 역시 67,7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토대들은 하나둘 잘 쌓여가고 있다. 그렇게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67,900달러,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64,9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20일 단순 지수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반등세를 이어갈 경우에는 8만 달러 이 새로운 고점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일 수가 있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을 받는 상황이 이어진다라면 6만 달러 초반까지 다시 후퇴하는 상황 그러니까 전체 박스권의 하단에 대한 리테스트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나 등장해주고 있는 시그널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3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진 상황, 그러니까 54% 초반대에 자리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도미넌스가 저항을 받고 빠져주고 있는 상황인지 조금 더 알트 시즌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흥미롭게 느껴지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은 이게 지금 월간 차트예요. 이 월간 캔들이 강세 마감을 했고 그러니까 5월 월간 종가 마감 상황이 굉장히 좋고 반감기 다음 달은 이렇게 항상 강세였다. 이번 주기도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6월도 기대된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른바 반감기 패턴 흐름대로 시장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반감기들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가장 큰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출시가 됐고 대박을 쳤다라는 거. 홍콩에서조차도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됐다라는 거. 추가적인 알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 엄청 굉장히 큰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감기 기존 패턴, 이른바 반감기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 지금 흐름 좋아.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신고가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5월 초에 6만 달러 수준이었던 게 5월 월봉 12% 오른 6만 7천 달러대에서 마감을 했다. 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6월에 비트코인은 7만 3천 달러를 넘어서는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5월의 최저가 5만 6천 달러 리테스트 가능성도 있다. 상대적으로는 이 가능성이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지 않나. 새로운 고점을 달성할 가능성과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키블 크립토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입니다. 지금 메가폰 패턴이 엄청 예쁘게 형성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 저항을 뚫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뚫고 나면 지금 곧 돌파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목표 가격은 85,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8만 달러에서 8만 5천 달러 정도까지 진입이 되면 그때는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워낙 큰 숫자고 상징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정말 요때 매수하는 어떤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요때 매수를 하고 요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 개미들의 가장 큰 우가 이런 거죠. 요때 매수하고 요때 또 무서워서 매도하고 이런 우를 우리가 조금 피하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빡세게 리서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닥터 프라핏 재밌는 얘기예요.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지금 일간 차트, 3데이 차트도 지금 비슷하죠. 이 3데이 차트에서 지금 블루 플래그 패턴이 태어나고 있다.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태어나고 있다. 얘는 지가 금수저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 강세 패턴은 우리들에게 슈퍼 강세장을 이끌어 올 것이다. 목표는 10만 달러. 중요한 건 뭐다? 역시나 인내심이다. 흐름 좋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급등 이후에 나름의 조정을 확인해 주면서 패턴 자체를 잘 만들어 주고 있고 지금 돌파 이후에 지속적으로 뚫어내려는 힘, 그렇기 때문에 나아간다. 어디까지? 10만 달러. 10만 달러 엄청나죠? 네, 와, 10만 달러면 지금 원화로 1억 3천이 넘잖아요.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간 문제고 연내 가능하다. 정말 이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10만 달러라는 게 사실 좀 희망회로 수준의 가격이었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대박까지 치다 보니까 10만 달러라는 숫자는 정말 이렇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숫자, 특히 이번 강세장 사이클 고점 목표가 아니라 올해 연말 안에 연내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랑크 데이비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알트코인들도 그 뒤를 이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때까지 침착하게 호들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 꽉 붙잡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브렌트도 재밌는 얘기를 해요. 과거 반감기 이후와 지금 비트코인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에 내년 말까지 최소 13만 달러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20년 5월 11일 반감기 16개월 전부터 강세 사이클이 나타났었고 반감기 18개월 뒤에 1년 반 뒤에 강세장이 끝났다. 그게 이제 2021년 11월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반감기 때도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이걸 반영해서 고려하면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내년 8월이나 9월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에서 9월이 될지 9월에서 11월이 될지 그거는 지금 딱 때려 맞추긴 어렵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막 10만 달러 넘고 막 이러면은 정말 분위기가 엄청난 포모가 막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막 15만 달러 간다, 20만 달러 간다, 막 말도 안 되는 숫자들 막 등장하면서 20만 달러까지 말이 되나? 아무튼 뭐 엄청 전폭적인 뭐 100만 달러 간다 막 이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멘탈을 잘 붙들고 뭔가 이렇게 엑sit 타이밍에 대한 염두를 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2021년 11월에서 2022년 그 1년 기간 동안 겪어야 했던 그 어마어마한 상황을 다시 또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해당 사이클의 고점이 언제이고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결과론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미리미리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놓고 계획적으로 행동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필요하다.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이제 저항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크립토 타이탄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2개월 차트예요. 캔들 하나가 지금 2개월인데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 저항을 맞을 때 요때가 알트 시즌, 비트코인 시즌, 저항 맞고 떨어질 때 알트 시즌, 비트코인 시즌, 떨어질 때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저항 맞을 것 같은데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뭐가 온다? 알트 시즌이 온다. 언제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가 온다? 비트코인 시즌이 온다. 알트들 꼬라 박힌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 시즌이 이제 슬슬 올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스멀스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차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트 시즌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야. 올 것 같아 곧. 뭐 이런 얘기 이 양반도 하고 있죠. 마이클 반데포페도 비슷한 얘기예요. 알트 시가총액 상황을 보면 다음 상승 돌파 그리고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박스권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어. 이제 저항선 뚫어내고 가는 거지. 알트 시즌 풍풍 자고 일어나면 막 미쳐 날뛰는 풍풍 이런 상황으로 이제 머지않았다.
요게 이제 기대하기에는 올 여름 서머 시즌이 딱 알트 시즌으로 맞물리면서 한 9월 전후 시점까지 알트 시즌 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비트코인 반감기 포물선형 랠리의 시작점이 빵 하고 마련됐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스케줄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 들어가게 될지 함께 잘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타씨, 알트코인은 2024년 목표치 지금 훨씬 높아졌어. 엄청 빡세게 잘 깔릴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이 2014년에서 2018년과 동일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어마어마한 동일해 보이지만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주요 라인, 이 블루 라인 잘 유지해 주고 있어. 가장 흥미로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 이 정도만 해도 사실 흥미로웠는데 이만큼 갈 거거든. 기다려 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쉬 크립토도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상황인데, 이더리움 딱 지금 2주 차트를 보니까 왼쪽이 지금 비트코인이고 오른쪽이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은 2017년 사이클에서 비트코인과 비슷한 경로를 따르고 있다. 이더리움은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서 $10,000 이상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트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거나 트레이딩 같은 거에 자신이 없으시거나 하면은 그냥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도 웬만한 뭐 주식이나 이런 다른 자산들에 대한 투자 수익률보다 높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은 리스크가 감당하기가 좀 난 부담스러운 사람이다. 안전빵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대장들 위주로 가시면 뭐 좀 약간 시간에 대한 여유만 있다라면 충분히, 물론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여유가 이를테면 이런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이죠. 기다리다 보면 결국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과거 상황이 이렇잖아요. 이런 시간을 감내하면 결국에는 가더라. 패턴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 패턴과 흐름에 대한 공부만 좀 하시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진입 시점 잡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비트코인 처음 진입하시는데 비트코인 1억 위에서 자리하고 있을 때 진입하신 분들은 어떤 그런 패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거나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제 물려있는 시간을 보내신 건데, 그래도 괜찮죠. 어차피 반등 나올 거고 비트코인 지금 흐름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강세 국면의 초입이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이때 매수해가지고 와 이건 막 어질어질합니다. 몇 년 걸리는 상황인데, 근데 적어도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초보자고 자신이 없는데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 흐름만 조금 챙기시다 보면은 진입 시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름의 판단을 분명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XRP, 우리 XRP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는 야, 이 3년짜리인데 예쁘다, 가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1달러 위까지는, 여러 가지 또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 많잖아요. 우리가 별도 영상으로 앞서서 짚어봤었는데, XRP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재료들도 또 잠재적인 이 포텐셜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 흐름까지 또 이렇게 잘 예쁘게 나와주다 보니까 괜히 또 기대감을 좀 더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XRP 월간 차트인데, 월간 차트도 엄청 예뻐요. 월간 차트도 지금 좀 몇 달 와리가리 하다가 빵 하고 올라가는 이 시점, 기대컨대 이 시점이 소송 이슈가 어느 정도 갈래가 나와주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번에 SEC와 리플이 서면 입장문을 제출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최종 판결 내리기 전에 법원의 어떤 입장, 중간 명령 내지는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어떤 차원의 명령, 이런 것들,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좀 나와준다라면 요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4달러에서 5달러 정도까지는 뭐 올해를 거치면서 내년까지 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현실적인 숫자가 아닐까. 물론 이제 정말 예상치 못했던 호재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리플 완승, 막 소송 완승 막 이래버리고, 홍콩에서 XRP 현물 ETF 먼저 출시돼 버리고 뭐 이래버리면은 쭉쭉 가겠죠. 한 10달러까지는 정말 기대해 볼 법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대해 볼 법한 가격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런데 그건 아직 포텐셜의 단계이고 조금 더 현실화가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다만 차트는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 모두 되게 예쁘다. 이런 점들 XRP 홀더분들 특히 많으시니까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월간 차트가 인상적인 거는 이게 6년짜리예요. 6년짜리. 뭐가 한번 나오면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좀 다르게 또 해석을 하면 축적 단계는 끝났구나, 거의 끝나가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한 기대 포인트.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됐었죠. 이때 2014년부터 2017년 사이클을 보면 딱 뚫어내니까 빵 하고 치고 나갔잖아요. 뚫어내면은 빵 하고 나갈 거라는 기대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상황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요때 와 진짜 이때가 2020년 와 어려웠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또 강세장에 맞물려서 이때가 이제 SEC 소송당했을 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잘 맞물려서 가줬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치 한번 우리가 짚었는데 6월 13일이 중요합니다. 이 패치 싱귤러리티 오션 프로토콜의 병합 일정이 지금 6월 13일로 나왔잖아요. ASI 토큰으로 이제 병합이 됩니다. AI 토큰 시대, 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고, 얘네가 합쳐지면 시총 사이즈도 꽤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상황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애플 개발자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애플의 AI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다시 AI 테마가 꿈틀꿈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뭐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죠.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니까. 다만 예상되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이제 기대 포인트로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패치 같은 경우에도 고점 찍고 엄청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세기 마무리 직전 상황 4시간 차트에서, 그래서 며칠 뒤,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이런 핵심 이슈와 이런 차트적인 흐름이 맞물려서 빵하고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를 향한 랠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에는 AI 테마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가능성이 여러 측면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룩 피어스 배우 출신이죠. 이 테더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 이슈를 제일 주목하고 있는데, 중국 암호화폐 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본다. 문제는 그게 일어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일지다. 홍콩의 주요 기회는 전통 금융에 자리하고 있는데, 적절한 시스템이 갖춰진다라면 엄청난 기회가 분명히 있다. 중국이 스탠스를 전환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포착된다라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막 꿈틀꿈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뭐 미국에서는 일단 대선 이슈가 될 거고, 중국, 홍콩, 일단 홍콩이 되게 뜨겁게 지금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스탠스 변화 언제쯤 오픈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잠재적인 엄청난 호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포텐셜 이슈로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